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9일 19시 9분 귀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귀의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뮤직 엔터테이너 송사비입니다. 트위치, 유튜브, 팟빵 등에서 음악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의 진행을 맡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9월 9일이 귀의 날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오랫동안 음악을 해왔던 사람이라서 소리의 소중함에 대해서 평소에도 종종 생각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제가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그래서 지금처럼 매일 듣고 즐기는 음악을 아예 들을 수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너무 크게 음악 볼륨을 키우고 듣는다든지 너무 시끄러운 장소에 오래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난청이 올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 귀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귀 건강에 대해 환기를 시키는 오늘 귀의 날 기념행사가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오늘 행사는 일부러 숫자 9가 2개나 있는 시간으로 골라봤어요. 19시 9분부터 20시, 그러니까 저녁 8시까지 진행되고요. 유익한 강연과 토크, 음악 연주,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주 기대하고 계실 귀의 날 슬로건 시상식까지 알찬 순서들로 짜여 있으니까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귀의 날 기념 행사는 사랑의 달팽이 주관, 메델 코리아와 코클리어 코리아 후원으로 진행되며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청각학회, 청각장애인 생애지원센터, 한국난청인교육협회가 협력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0년 귀의 날 기념행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순서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귀의 날이 도대체 어떤 날인지, 우리가 왜 귀의 날을 알아야 하는지, 기념해야 하는지 살펴보면 좋겠죠. 귀의 날을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대한청각학회 이준호 회장님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셨어요. 대한청각학회는 이비인후과 의사를 비롯해 청각학, 언어병리학, 청각사, 언어치료사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학회로서 청각질환의 극복과 청각학문의 발전을 통해 인류 건강에 이바지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준호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귀의 날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준호입니다. 귀의 날은 숫자 9가 사람의 귀 모양하고 비슷해서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 오래전에 1962년도에 처음 지정한 날입니다. 매년 귀의 날에 귀 건강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해왔는데요. 2009년도부터는 대한이과학회 주관으로 대한청각학회와 협력해서 대국민 교육하고 국회 공청회 등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국회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취소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지정한 세계 청각의 날이 있는데요. 매년 3월 3일에 해당이 됩니다. 대한청각학회에서는 WHO의 귀 건강에 기반한 홍보를 국내에 해오고 있습니다. 월드 히어링 데이입니다.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본 귀의 날 행사는 사랑의 달팽이 주관으로서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특히 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귀 건강과 청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귀에 쏙쏙 잘 들어오게 설명해 주신 이준호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청각장애인이 음악을 연주한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물론 청각장애인 중에서도 보청기를 낀다든지 인공 달팽이관 수술을 한다든지 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과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코너를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인공 달팽이관으로 소리를 들으면서 음악을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 저와 같은 비장애인이 들을 수 있는 음역대는 약 20Hz에서 2만 Hz 사이입니다. 굉장히 넓은 범위죠. 하지만 인공 달팽이관은 사람과 대화하는 음역대, 그러니까 말소리에 최적화돼 있게 만들어진 기구라 들을 수 있는 음역대가 500Hz에서 2000Hz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이만큼 넓다면 장애인들이 인공 와우를 끼고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상당히 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좁은 음역대 안에서 각 소리들을 구분하고 심지어 음악으로 만들어서 연주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상상이 잘 가지 않는데요. 제 입시 때도 돌이켜 보면은 한 음을 만들기 위해서 또 혹은 한 마디를 음악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가 어렴풋이 떠오르는데 비장애인인 저도 이렇게 힘들게 음대에 갈 수 있었는데 청각장애인으로서 피나는 노력 끝에 장애인 전형이 아니라 일반 전형으로 음대에 진학하신 분이 계셔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자고 해요. 사랑의 달팽이 클라리넷 앙상블에서 활동 중인 손정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랑의 달팽이 클라리넷 앙상블의 수석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손정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저도 사랑의 달팽이 클라리넷 앙상블 공연을 몇 차례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손정우 씨가 연주하는 모습을 이미 몇 번 봐서 사실 저희가 오늘 처음 뵙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주 봤던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실물로 뵈니까 더 아니요. 멋지십니다. 되게 아름다우세요. 되게 장기적으로 아이, 빠르게 저 거짓말을 못해서. 다급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귀하게 시간을 내셔서 와주셨으니까 아마 채팅창에서도 궁금하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렇게 대표로 여기 앉아 있으니까 질문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 하시게 된 걸까요? 저는 이제 4살 때 청각장애 그 진단을 받았고 이제 7살 전까지는 보청기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크게 소리를 못 듣게 되어서 그 7살쯤에 이제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하게 되었고 네,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수술을 해도 재활이 계속 필요로 한가 봐요. 네, 아무래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하고 소통이 필요한 이제 단어 같은 거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렇게 발음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발음을 구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제 재활 방법들을 통해 네, 적응할 수 있게. 그렇군요. 저는 또 궁금한 게 이게 그냥 일반인이 음대에 진학했다고 해도 어떻게 하다가 음대를 갔어? 라고 하는데 일단 청각장애를 앓고 계셨는데 음악대학을 일반 전형으로 진학을 하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사랑의 달팽이 클라리넷 앙상블 공연을 보시고 저를 이제 한번 연주를 시켜야겠다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술할 때쯤에 같이 피아노 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네, 그 뒤로 이제 3, 4학년쯤에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이라고 클라리넷이 있었는데 그걸 악기 잡고 연습을 하다가 이제 사랑의 달팽이 클라리넷 앙상블로 넘어오면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제 입시를 이제 또 겪으셨죠? 네네네. 그래서 입시를 준비하다가 입시 시절에 제일 중요했던 게 본인만의 소리로 이제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려면은 사람이 귀가 예민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귀가 예민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사랑의 달팽이 클라리넷 앙상블의 음악 감독 선생님이신 허두희 선생님 계시는데 제 이 어머니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매일 이렇게 레슨을 받는데 그 선생님 제 좋은 소리나 나쁜 소리 같은 구별해내는 거는 쉽지가 않으니까 네. 그 선생님의 반응을 보고 제가 이제 좋은 소리나 나쁜 소리를 구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연습을 하는데도 하루가 지나면 또 다 까먹어서 맞아요. 그래서 매일 제자리 걸으면 열심히 걸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조금 실력이 나아지다 보니까 어차 열심히 하게 되어서 음대에 진학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악기들하고 이제 같이 합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 악기 소리만으로도 케어가 힘든데
이제 다른 악기 소리까지 이제 같이 들으면서 같이 맞춰 나가야 되잖아요. 시험도 봐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로는 제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특정한 부분에서 파열이 올라간다 치면 그때 제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식으로 서로 템포를 맞추는데 네,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액션이 막 커지면은 소리가 더 커진다. 아, 그럼 이 부분이구나. 네, 하면서 아. 제가 오차오차 열심히 들어가면서 대학교 안에서 경쟁을 좀 버텼던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또 계속 이야기만 하고 있자면은 또 보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도대체 연주를 하시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연주를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합주를 준비했는데요. 굉장히 귀엽고 발랄한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는 곡이에요. 할아버지의 11개월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리허설을 하면서 정우 씨는 너무 잘하시는데 저 혼자 막 달려가지고 이제 저만 잘하면 된다 하고 있는데 제가 잘 안 떠는데 약간 긴장이 되네요. 어땠나요, 연주는? 너무 제가 떨어가지고 제가 떨렸어요? 달렸던 것 같은데. 너무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손정우 씨가 청각 장애인 당사자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평소에 가지고 있던 청각 장애에 대한 궁금한 점, 또 오해, 또 조심해야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질문을 받아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손정우 씨에게 궁금한 점 혹은 청각 장애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으로 쳐주시면 저희가 보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같은 음대생으로서 궁금한 부분인데 악기를 불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음악 자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청각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한 사람이어서 음악하는 데에서 1에서 10까지는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소리나 나쁜 소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혼자 매일매일 연습을 하지 않으면 감각이 남들보다 더 빨리 이루어지고 그래서 남들보다 매일매일 연습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의 그 반응을 보면서 이렇게 구별했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악기 연주자들과도 이제 악기 소리 같이 맞추는 데서 어려움이 있어서 네.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이거 방송하기 전에 정우 씨한테 개인적으로 막 슬럼프가 언제였어요?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는데 매일이 슬럼프 같았다고 말씀하신 게 굉장히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제가 그걸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계속 기가 한결같이 유지된 상태가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청력이 더 안 좋아질 때도 많아서 계속 제 몸이 왔다 갔다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유지가 되면 음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텐데 이렇게 했는데 겨우 이렇게 실력을 해놨는데 또 떨어지면은 또 이렇게 왔다 갔다가 심하니까 이렇게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답함이 더 있었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연주자로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어떤 연주자가 되고 싶으신지. 일단 저는 잘하는 연주자로서의 목표는 아니고요. 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마음에 편안함과 온전함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연주자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그 사람들이 불편한 시선들과 편견들은 이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자신들을 챙기기도 힘든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뭔가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도 챙기지 어려우면서 이렇게 남들을 어떻게 더 넓은 마음으로 네. 봐주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위안을 주는 연주를 해드린다면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에 편안함을 얻으셔서 저희 같은 이제 장애인 분들을 좀 더 편견과 시선들을 좀 더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 목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와, 너무 멋진데요. 또 개인적으로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어째서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고르게 되신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는 악기 중에서 사실 사람의 목소리와 네. 가장 유사한 악기여서 음역대가요? 네, 네, 그렇죠. 음역대로 다양하고 그래서 그 소리 자체도 이제 사람의 목소리하고 유사하다 보니 목소리를 인지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발성이나 이런 거에서 혀도 쓰고 발성 있잖아요. 네. 이것도 클라리넷도 혀를 되게 많이 써야 되는 스킬들이 많아서 이런 것도 연습하다 보면 말하는 대로 도움을 되게 많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악기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채팅창에도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고 몇 가지를 골라서 읽어드릴게요. 청각장애인은 아이의 소리를 못 듣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많이 놀라고 갑니다. 라는 말씀이 있네요. 청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이제 소리 다 못 듣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보청기도 있고 뭐 인공아웃 수술로 인해서 소리 듣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을 수 있는 범위가 더 많아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대화를 옆에서 나누고 있으면은 전혀 저는 불편함 없이 네. 너무 편하게 잘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비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라는 시청자분의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사람이 그 소리 듣는다고 해서 다 잘 듣는 게 아니고 저조차도 이제 여기가 조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둘이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입모양을 보고 얘기를 하니까 더 편하게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소리가 들린다고 듣는 게 아니라 그 발음 자체를 네. 사람의 입모양이 구어를 보고 제가 발음을 세심하게 구분해서 알아듣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듣는다고 해서 다 들리는 게 아닌. 그럼 제가 지금 정우 씨랑 이야기하면서도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는 부분이나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일단 첫 번째로 넓은 마음으로 저희를 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청각장애인 분들과 대화를 할 때 어떤 소통 방식이 편하신지, 예를 들면 손으로 대화하는 수화나 입으로 보고 얘기하는 구어, 그 다음에 또 쓴다고 하죠. 써서 보여주는 필담. 네, 필담 이런 방식도 통해서 어떤 게 편하신지 여쭤봐 주시면 저희가 좀 더 편할 것 같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깨끗하게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조용한 환경,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천히 또박또박 네, 말씀해 주시면 더 쉽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천천히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네. 그럼 정우 씨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시는 게 가장 편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수화를 배운 적이 없었고, 네, 그 구어를 통해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입모양을 보고 얘기하는 방식이 구어를 보고 얘기하는 게 더 마음 편한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전에 또 한 7살 때까지 보청기를 끼셨다고 했는데 네. 말은 어떻게 배우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만큼은 제가 지금처럼 막 잘 들린 게 아니라
그때부터 서서히 잊고 있던 거라서 그때 보청기를 껴도 충분히 재활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7살 때쯤에 인공아웃 수술 받게 된 거고 네. 그다음 수술 받고 나서 다시 이제 재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또 지금이 이렇게 핸드폰을 모두가 다 가지고 아주 핸드폰을 달고 사는 시대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또 통화하실 때는 어떤 불편한 점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코로나요? 네. 통화할 때. 통화 때. 네. 아무래도 기계로 소리를 듣기가 힘든데 기계 소리를 기계로 듣다 보니까 네. 약간 깨끗한 소리로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리고 통화를 할 때 입모양을 보질 않으니까 네. 온전히 소리로만 발음 구분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어렵죠. 그런 불편함이 또 있군요.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어를 쓰기 때문에 입모양을 잘 봐야 되는데 마스크 때문에 입모양을 보지 못해서 답답하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입모양도 안 보이지만 어느 정도의 소리 크기도 차단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조용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대화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 대형마트나 네. 뭐 시끄러운 버스, 뭐 카페 이런 데에서 간단한 뭐 영수증 필요하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직원분들이 쓰고 계시니까. 네, 그래서 알아들은 경우가 많아서 이런 기본적인 작은 소소한 부분들에서 오해가 생기고 네. 일부러 안 듣고 계신 줄 알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소소한 부분들이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청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제가 이제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약간 과하게 해서 더 불편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 때가 조금 있는데요. 제가 어떤 식으로 대하는 게 서로가 편해지는 방법일까요?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손톱 방식이 편하신지 여쭤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 일단 환경을 좀 더 조용한 이런 데 가서 얘기할 수 있게 좀 웬만하면 가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입모양을 보시니까 막 입모양을 과도하게 막 이렇게 네네네. 막 돌리면서.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알아듣기가 힘들고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 면에서 작게 소소하게 신경 써주시면 저희도 이제 배려에 열심히 노력해서 알아들으려고 네. 진짜 어디서 듣기 힘든 되게 좋은 이야기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렇게 또 얘기만 계속 하고 있으면 아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한 곡을 더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힘들 때 이 곡을 들으면은 힘이 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하는 곡인데요. 너는 할 수 없어. 헛된 꿈을 꾸지 마. 라고 말하는 세상을 향해 당당히 맞서고 마침내 날아오를 우리 모든 청각 장애인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곡입니다. 거위의 꿈 듣고 오겠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 처음 뵙고 처음 합주까지 급조했는데도 저의 부족한 반주에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손정우 씨였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1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오준 사랑의 달팽이 부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준 부회장님께서는 유엔 대사 시절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세계장애인 권리협약 의장을 약 2년간 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귀의 날을 맞아 청각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국제적으로는 장애인의 인권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국제적으로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우선 장애가 무엇이냐, 즉 장애의 정의에서부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어요. 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찾으면 장애라는 거는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다. 이게 이렇게 나와 일반적으로 있어요. 저희가 예, 우리가 알고 그냥 알고 있는 네. 장애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권리 협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장애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그들의 동등한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관습적, 환경적, 장벽 간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 더 어렵죠. 네, 말이 점점 들어보니까요. 어려워지는 예. 것 같은데요. 그래서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더 가져왔어요. 네. 우리가 어떤 나라에 큰 강이 있는데 네. 그 강의 양쪽에 마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의 왼쪽에는 아주 좋은 고층 건물이 있는 멋진 마을이 있고 강의 오른쪽에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리도 없고 배도 다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작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큰 도시에 가보고 싶은데 거기를 가보는 유일한 방법은 수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 멋진 도시에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이쪽 도시를 가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마을에는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다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걸어서 건널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아주 많으시거나 장애가 있어서 멀리 걸을 수 없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큰 다리거든요. 네. 그래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걸어서 건너편을 가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셔틀버스가 다니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수영을 하든 못하든 멀리 걸을 수 있든 걷지 못하든 누구나 이 멋진 마을에 강 건너의 마을에 가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장애인 권리협약이 이야기하는 장애라는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과 어떤 사회적인 장벽 때문에 장애가 생기는 것일 뿐이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셨죠? 네. 수영을 할 줄 알든 멀리 걸을 수 있든 그런 모든 것들을 다리를 놓고 버스가 다니게 함으로써 극복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장애가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장애라는 게 저희는 일반적으로 뭐를 할 수 없으면 이게 장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확정이나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휠체어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일 뿐이 아니라 휠체어 사용을 하시는 지체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뭐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의 경우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오늘이 특히 귀의 날이니까 이제 청각장애인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네. 근데 먼저 시각장애부터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주변에 안경을 쓰신 분들이 많죠. 네. 안경을 쓰신 분들은 되게 근시잖아요. 가까운 데만 잘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안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안경을 쓰신 분들이 근시가 있더라도 장애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안 하죠. 네. 근데 만약 안경을 아무도 발명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근시라서 눈이 나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전면허도 받을 수 없고 위험하니까요. 강의실에 가면 맨 앞에 근시용 자리를 따로 만들어야 되고 영화관에 가도 근시용 자리가 따로 있어야지 그분들이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결국 그것이 장애인이죠. 그러니까 안경이 없으면 근시도 장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네. 미국에 가면요, 마사스 비냐드라는 멋진 섬이 있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이 섬은 오늘날에는 미국 대통령들의 휴가를 보내는 휴양지예요. 그런데 사실은 한 100년 전까지는 이 섬은 미국에서 청각장애인의 숫자가 가장 많은 섬으로 유명했습니다. 오. 왜 그런가 하면 그 전에 영국에서 이민을 올 때 대개 청각장애인은 유전적이잖아요. 네.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가 있거든요. 영국에서 이민을 올 때 청각장애인이 많은 도시에, 마을의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민을 왔어요. 같이 왔군요. 예. 이분들. 그래서 심지어 한 20명에 1명 정도가 청각장애로 태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마을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말을 가르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음성 언어와 수어를 함께 사용해서 아이에게 말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음성 언어를 따라하는 애들은 들리는 거고 수어를 따라하는 애들은 안 들리는 아이니까 이 섬의 거의 모든 사람이 음성 언어와 수어를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귀가 들리든 들리지 않든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수어, 사인 랭귀지라고 그러죠. 미국의 수어는 이 마사스 비냐드에서 처음으로 발달이 됐습니다. 여기서 만든 건가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한 수어를 네. 미국 전체의 표준 수어로 나중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계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는 것도 세계 모든 국가가 힘을 합쳐서 이런 장벽을 없애자는 뜻으로 만들어졌겠네요. 그렇죠. 2006년에요. 그러니까 14년 전에 유엔에서 만든 9개의 인권 협약 중에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게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자, 이런 뜻으로 만들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장애인 권리 협약에 물론 우리가 가입했고요. 네. 그 장애인의 그 동등한 사회 참여를 위한 그런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부회장을 맡고 있는 사랑의 달팽이는 그런 청각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 참여를 위해서 이 장애인 권리 협약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어려운 용어처럼 보였던 것들을 너무나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사랑의 달팽이 오준 부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주 많이 기다리셨을 시간입니다. 귀의 날에 우리가 슬로건을 미리 받았었는데요. 소리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한 슬로건을 지난 9월 6일까지 사랑의 달팽이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서 모집을 했었는데 응모된 슬로건이 총 1,337개나 된다고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슬로건 선정되신 분께 드릴 선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선물이 막 들어오는데 1등 분께는 애플워치가 준비되어 있고요. 2등 분께는 LG 시네빔 미니 프로젝터와 스크린까지 같이 제공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3등은 갤럭시 버즈 라이브 블루투스 이어폰, 그리고 입선작은 니베아 화장품 세트, 특별상으로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최고급 보청기가 준비되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긴장이 되는데요. 먼저 특별상 5분 발표하겠습니다. 김하늘님, 박은주님, 안유빈님, 장유선님, 정성길님 축하드립니다. 특별상 5분께는 메델코리아에서 최고급 보청기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입선작 50분도 연달아서 발표하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이름이 쫙 나올 건데요. 다들 너무나 좋은 슬로건을 보내주셔가지고 선정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해요.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입선작 50분께는 니베아 화장품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이 화면 곧 넘어갈 거니까 지금 빨리 캡처해주세요. 캡처를 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등, 2등, 3등 상이 남아있는데요. 코클리어 코리아에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3등상 3분을 발표하겠습니다. 3등상부터는 같이 슬로건도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리로 여는 세상, 소리로 듣는 행복이라고 만들어주신 박춘아님, 마음으로 이어요, 사랑으로 이어요 라고 만들어주신 이정현님, 소리로 열어가는 더 넓은 세상이라고 만들어주신 팽상음님 축하드립니다. 3등으로 선정되신 박춘아님,
이정현님, 팽상음님께는 갤럭시 버즈라이브 블루투스 이어폰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귀 건강을 생각해서 볼륨은 너무 크게 듣지 않도록 해요. 다음으로 2등상을 발표하겠습니다. 2등상은 소리 세상과 이어주는 작은 기적이라고 만들어주신 김승빈님께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등으로 선정되신 김승빈님께는 LG 시네빔 미니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등상이 남아있는데요. 1등상은 어떤 분께서 어떤 슬로건을 지어주셨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등은 세상과 이어주는 이어데이라고 만들어주신 용환규님께서 받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등으로 선정되신 용환규님께는 애플워치를 상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었는데 코클리어에서 나오는 인공달팽이 관이 이 애플워치와 연동이 된다고 해요. 정말 요즘 기술이 아주 놀라워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용환규님 1등 축하드립니다. 방금 너무 이름이 슉슉 지나가서 못 보신 분들도 계시죠? 당첨자 리스트는 사랑의 달팽이 홈페이지에 휴대폰 뒷번호와 함께 게시될 예정이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상하신 분들께는 개별 연락을 통해 상품이 전달될 예정이니까요. 연락 놓치지 말고 꼭 받아주세요. 오늘 입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너무 좋은 슬로건이 많이 와서 이걸 심사하시는 심사위원들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다는 거겠죠? 아쉽게 입상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귀의 날 슬로건 모집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이어주는 이어데이. 이 슬로건처럼 우리의 귀는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오늘 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수상자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함께 귀의 소중함, 소리의 소중함을 나눌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가수 이정님의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인데요. 가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그런 당연하고 평범한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당연하게 듣고 있는 엄마, 아빠,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소리, TV 소리,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세수할 때 듣는 물소리, 그리고 음악 소리, 이런 모든 소리들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오늘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줄 알았던 소리를 잃지 않기 위해 그동안 소홀했던 귀 건강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귀의 날 기념행사 함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매년 9월 9일이 될 때마다 귀의 날 기억해 주시고 소리의 소중함과 귀 건강 관리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유튜브를 통해 귀의 날 함께 축하해 주신 우리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행사에 참석해 주신 한국청각학회의 이준호 회장님, 사랑의 달팽이의 오준 부회장님, 그리고 저와 함께 멋진 합주 들려주신 손정훈이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메델 코리아와 코클리어 코리아에서 후원해 주셨고요. 대한이비인후과 학회, 대한청각학회, 청각장애인 생애지원센터, 한국난청인교육협회에서 협력해 주셨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했던 사랑의 달팽이는 청각장애인들에게 소리를 찾아주고 청각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의 날 기념 행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뮤직 엔터테이너 송사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